강남 클래스 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지은 타냐 강사입니다. 자, 저는 오늘 특강으로요. 젊은 영어를 배워봅시다. 세 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 예전과 요즘 발음이든 영어든 모든 영어 표현에 이제 그 변화가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 짓기를 젊은 영어를 배워봅시다라고 지어서 그걸 영어로 일단 딱 바꾸려고 하면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Let's learn young English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아마 원어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젊은 영어가 어디 있고 늙은 영어가 어디 있냐. 아마 American English는 있고 British English 있고 Modern English 있고 이런 거지 Young English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말로는 젊은 영어를 배워봅시다 하지만 영어 타이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거 Let's learn young English는 좀 이상하다라고 괄호를 쳤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걸로 제가 영어식으로 바꿔본 것은 Let's learn English in a youthful way. 젊은 방식으로 영어를 배워봅시다. 그래서 아마 제일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영어를 배워봅시다 라는 뜻으로 with a fresh approach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현재 쓰고 있는 이런 걸로 real-time English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첫 번째 걸 골랐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데는 아무래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좀 어색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영어들이 지금은 좀 쓰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예전에 이제 무슨 학원에서 배웠던 알고 있던 표현들이 요즘 세대들과 요즘 세상에서는 좀 새로운 기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바뀐 게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why does language chang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언어들은 바뀔까요? 한국어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영어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 입장에서는 매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이제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이제 갚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께 전달할 때 항상 최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 특강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바뀌게 되는 세 가지를 뽑으라면 여행이나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무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지요. 이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얼마 동안 지내는 그런 걸 하면서 아무래도 좀 묻어오는 그런 우리나라 말, 다른 나라 말 이런 것들이 좀 섞이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느끼지만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작년, 저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또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오고 그걸 다시 또 익혀야 되고 그래서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기술과 발명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언어들도 생기고 표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요. 원래 기존에 있던 어휘인데 자꾸만 새로운 거에 밀려오니까 그걸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가지고 다른 방법, 다른 표현, 다른 의미로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모든 언어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South Korea brought K-pop and K-dramas to the world. The Korean language could be next. 요즘 BTS나 이런 때문에 유럽 여행하시면 한국 패스포트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들 말하세요. 그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한국어, 한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죠.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BTS 뭐 아니면 블랙핑크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세상으로 막 나가면서 걔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 속에 있는 한글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으니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도 그리고 K-드라마를 좋아하니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자기네들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렇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다른 학생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에서는 한참 일본말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래요.
그래서 진짜는 really? 라는 뜻인데 그거를 자기네들 일본말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 하고요. 또 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또 한국 그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라면이 아주 맛있다고 유튜브에 올렸대요. 그래서 진짜 맛있다라고 하면서 그 맛있다 발음이 되게 귀여웠나 봐요. 아마 좋아하는 아이돌이라서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따라한대요. 맛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먹방하는 친구들 중에 가끔 외국 아이들이 맛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문화나 아니면 그런 한국 음악,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고 교류가 있다 보니 한국어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만큼 굉장히 영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언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면도 있고 한국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미국이야 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면도 있습니다. 영어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영어에 목숨을 거는가 막 많이들 하죠. 영어 10년 20년 배워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영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영어 속에는 다른 나라의 각종 그 유럽 나라들 말, 그다음에 셈어 아니면은 유러피언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랍어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라고 버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차용어 예시를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봤어요. 독일어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버터, 키친, 스트리트, 와인 이런 것들은 독일어에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나 히라버는 정말 영어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됐던 정말 원조인데요. 보면 city, comet, 유성이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는 유성. 그다음 master, paper 이런 것도 라틴에서 왔구나. 히라버는 democracy, dinosaur, Europe, galaxy 의외로 굉장히 학문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어도 있고요. 불어도 제가 알기로는 발레 관련 아니면은 그 요리 관련에서는 불어가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어도요. 페스티벌 쪽으로 많습니다. 보시면 카니발도 있고요. 기타, 음악 속에 barricade, 막는 장애물이란 얘기고요. 우리가 정말 여름에 싫어하는 모기, 모스키토도 사실은 어원이 스페인어에서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제너럴 베코니 오페라 제가 찾아보니까 음악 관련은 이태리어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말들도 있는데 양키라던가 아니면 스케치라던가 와플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있고요. 산스크리트어는 주로 이제 젠이라던가 메디테이션 관련, 요가 관련.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인도어로 넘어가고 인도의 힌두어와 합쳐져서 막 이렇게 섞어져서 있는 거라 힌두어도 찾으면 샴푸, 그다음에 파자마스. 저는 이거는 원래 불어에서 온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따라 올라가면 이게 힌두어래요. 그다음에 정글, 방갈로우 이런 것들은 힌두어의 근원을 둡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 같은 것들도 티아라, 바자르 아주 넓은 광장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스칼렛이라는 아주 다홍 색깔 빨강 색깔에 가까운 주홍색을 스칼렛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체크나 체스 같은 플레이 게임에 대해서 보드 게임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이런 페르시아에서 근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지금 관련된 나라의 말들이 조금씩 바뀌면 사실은 영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영어가 제일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많이 겪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테크놀로지하고 뉴 인벤션 새로운 발명품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예시를 볼까요? 호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 1700년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멀리 하다 보면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좀 부자들은 귀족들은 지내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자기 별장이나 다른 집이 없는 경우 호텔에 머물렀는데 모토라는 게 19세기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합쳐져서 모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호텔이 같이 쉴 수 있는 곳을 모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렉시트는 들어보셨죠? 정말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브리튼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 위해서 엑싯을 합쳐서 브리튼 더하기 엑싯에서 브렉시트. 보톡스는 아시죠? 보툴리즘이라고 하는 그
빵빵하게 하는 거 뭐지? 보거의 그 독이랑 그다음에 톡신 합쳐져서 보톡스라는 말이 있고, 남자들끼리 굉장히 프렌십이 진하게 있는 거를 브로맨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합친 거를 브런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멀리 이렇게 어떠한 캐릭터에 관련된 의상을 입고 그리고 그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거를 코스플레이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메일도 예전부터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렉트로닉 전자로 만든 메일이다라는 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년 됐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쓰고 그다음에 이메일 쓰고 문자 쓰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달라진 언어들이 굉장히 새로 생긴 언어들이 많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혹시 여러분 이모티콘이라고 아세요? 저는 가끔 바쁠 때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문자를 하면 고마워 할 때 그냥 이모티콘 보내는데, 제가 보내는 그런 이모티콘들은 사실은 이모지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모티콘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모션 더하기 아이콘이라서 키보드 안에 있는 것들을 눌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 같은 것들은 이모티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라고 해서 기모찌 할 때 일본 말엔 모찌라고 이모션에다가 이게 이라는 게 아마 작은 뭔가 그런 그래픽에 해당하는 영어였는데 그거 두 개 합친 거라서 작은 그림이란 뜻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트 모양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저 운다던가 땀을 삐질삐질 굉장히 nervous 한다던가 화났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모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과 이모지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새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그런 뉴 테크놀로지 관련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아니면 손자든 아니면 아이들 중에 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캠핑카도 사고 캠핑도 주말마다 다니는데 불편한 거 못 참겠다. 그래서 글래머러스하고 캠핑하는 건 글램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hungry 하면 angry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hangry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medical하고 care를 합쳐서 medicare, iPod이라고 하는 그런 기기랑 그리고 broadcast 방송한다는 게 합쳐서 right podcast라고 하는 언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재미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매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또 맞부딪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로 따져서 자,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지 않고 옛날 단어들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는 그러한 트렌드도 생겨났는데요. 보시면 컴퓨터 관련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마우스라는 거 있죠? 마우스. 그 다음에 윈도우, 창이란 뜻이고요. 바이러스에 걸렸다 아니면 웹페이지. 원래 웹은 그 스파이더, 거미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있는데 컴퓨터 관련으로.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친구란 뜻이 친구 먹기를 하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너 계속 친구 따라서 업데이트 해주는 정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friend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사를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는 것을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트가 원래 짹짹거리면서 참새가 소리내는 소리였는데 의성어를 트위트가 뭔가 하면 짧은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 자기의 의견을 막 올리는, 트위터에 올리든 카톡에 올리든 그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사진 밑에 올리든 그런 것들을 트윗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들은 또 이렇게 뉴 소셜 커뮤니티 많이 골프도 아시고 요가도 아시니까 요거는 살펴보시고요. 네 번째가 인터넷 슬랭이라고 하는데 LOL이라고 하는 거는 laugh out loud라는 뜻이라서 깔깔 웃는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친구가 재미난 일을 올리면 아우 재미나 이러면서 LOL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보시면 요즘은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이 의미가 옛날 그 단어에 입혀지게 됐고요.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우리나라만 안 그랬나? 안 바뀌었나?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한번 봐주실래요? 전혀, 결코, 절대로. 이거는 원래는 긍정문과 부정문에 같이 막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정문에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다, 너무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썼던 것들이 요즘은 긍정문에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막 섞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결코 절대로는 굉장히 어감도 세고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너무를 가지고 멀티플레이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영어에서도 아주 쉬운 예로 nice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리석다, 그죠? 옷에 사치를 한다 이런 나쁜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옷에 사치를 하다 보니 옷에 감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아주 멋지다, 아주 좋다는 뜻으로 우리가 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뒤집혀서 뜻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갈지, 긍정으로 쓰다 부정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지나와 봐야지 그 순간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silly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뜻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무식한, 멍청한 이런 나쁜 뜻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부터 있던 기존의 단어들이 새로운 의미를 받은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넣었습니다. 자, 혹시 catfish, 메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자기는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기고 알고 얼굴도 뭐 그러니까 왠지 자 되게 무섭게 생기고 이랬는데 요거를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니면 멋지게 아주 막 근육질에 되게 어트랙티브한 그런 사진을 올리고 자기의 프로필에 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catfish라고 해요. 그래서 right 많이들 여러분 속습니다. 그죠? 그래서 I was really falling for that gorgeous girl on Facebook. 페이스북에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서 제가 홀라당 넘어갔는데 but she turned out to be a catfish.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더라. 그죠? 그래서 프로필이나 온라인상에서 자기의 신변 사진, 자기의 education background 아니면 profession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catfish라고 합니다. 자, 2번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번에서 4번 있는데 이번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은 follow, 따라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최신 소식 받기를 신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ane has a blog and you can follow her on Twitter. 트위터로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은 follow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팔로우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봐주세요. 6번은 저희 딸도 알던데 저는 몰랐습니다. 자, 에미를 읽을 때 맴이 아니라 밈이라고 읽으시고요. 누구를 원래 뜻은 모방을 해서 어떤 문화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전달이 되는 형식을 밈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인터넷이나 SNS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요. 이게 아주 하나 되게 멋진 장면이 있거나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퍼대기를 해가지고 퍼서 날려가지고 이게 되게 확산이 된 그런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밈이라고 합니다. 자, 7, 8, 뭐 샌드박스니 아니면 테이블릿 그다음에 태그, 텍스트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 알고 있는 것들이네 라고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션 1으로 가서 오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좀 늦었지만 그 예전 것과 그 다음에 지금의 좀 달라진 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부터 살펴보려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눴습니다. 일단 발음 부분, 문법적인 부분, 어휘 부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입맛에 맞게 쉽게 그리고 좀 합쳐져서 비슷한 것들은 구분하지 않고 합쳐져서 가고 새로운 것들은 또 유달리 분류를 해서 걔네들만 또 오돌토리 서가지고 좀 특수하게 이용을 하고 그런 게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발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은 좀 온라인상에서 영어를 좀 뭐 제1 외국어로 제1 국어로 쓰는 사람도 있고 외국어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문법도 마찬가지만 발음도 우리 한국식 영어, 뭐 인도식 영어, 싱가포르식 영어, 뭐 필리핀식 영어, 그죠?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스탠더드한 발음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음이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월드 잉글리시가 됐기 때문에 한국식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RL 구분되고 PF 구분되고 뭐 MN 구분되고 S나 TH 발음이나 Z 발음 이런 정도 정말 그거를 틀리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넘어가고 이해들 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문법에서도 한번 볼까요? 문법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왼쪽 사진에 it looked lik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ere wasn't 이런 거 apostrophe 이런 거 빠지고요. they looked like 이거는 뭐 사실 아니지만 wasn't에 apostrophe s 빠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문자나 아니면은 그 카톡을 보내든 뭐 유튜브도 올리든 그런 걸 할 때마다 이렇게 뭐 wasn't까지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도 보면 고유명사라서 big letter 그죠?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small letter로 런던 이렇게 쓰고요.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 이름도 미스 스미스를 작은 스미스라고 썼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건 틀렸다고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빅 대문자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라이팅 수업을 가르칠 때는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틀리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스피킹에서는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발음만 정확하면 런던인데 빅 레터인지 스몰 레터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몰랐는데 그죠?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나 이런 거 그 SNS에 올릴 때 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룰들이요. 자, 그러면 more example 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예전에는 만약에 full 문장으로 do you have a moment? 잠시 시간 되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do you 이렇게 안 하고 you have a second, you have a sec 이렇게. 그 다음에 how do you do? 처음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봤는데 그냥 굉장히 편하게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how are you도 아니고 how's it go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shall we는 더 이상 쓰지 않는데 shall we 대신에 should we를 쓰거나 아니면 could we, can we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like to sing 하고 I like singing 이런 식으로 like든 love든 동사가 투부정사가 와도 괜찮고 그다음에 동명사인 ing가 와도 괜찮은 그런 그런 문자들이요, 문어들이요. 이런 단어들 속에서 그냥 ing를 더 많이 쓰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좀 독특하죠. 네. 그러면 외래를 읽는 방법도 그 서양식에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옛날엔 antique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antique 그때 시간으로 올려져서 불어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antique, cafe 그 다음에 카페도 카페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페라고 영어로 읽었는데 버페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크로상트가 아니라 크로상 이렇게 읽고 오페라라고 있는 오페라 이렇게 조금 이태리 말에 가깝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좀 겉멋든 미국인들은 누가 불어를 발음을 잘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걔가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가 인터내셔널 랭귀지이긴 하지만 불어가 아무래도 많은 그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불어를 쓸 줄 알면 조금 더 쳐주는 조금 더 우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H 발음이 좀 어려워서 바로 위에 거 빠뜨렸네요. 같은 단어를 또 다른 발음으로 읽는다는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쳐 왔었는데요. 스케줄이라고 우리는 읽지만 영국에서는 schedule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mobile이라고 읽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mobile 이렇게 강세가 조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herb도요. 영어 미국식은 그냥 herb라고 하는 herb라고 하는데요. 영국식은 herb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tomato라고 하는데 영국식은 tomato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께서 편한 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유의할 거는 영국식으로 읽었으면 끝까지 영국식으로 읽고 미국식으로 읽으면 끝까지 미국식으로 읽어주는 게 매너인 것 같아요. Next one, H는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H가 너무 이게 조금 발음이 힘들어서
H는 그래서 그냥 1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humor, herb, human, hospital, humble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장에서는 잘 안 들려요. H 사운드. 그 다음에 음전 분리하는 변화는 꼭 한번 같이 연습해보고 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BU, SI, NE, SS 이렇게 해서 business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BUSI가 한 덩어리, NESS가 한 덩어리. 그래서 business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까지 비즈니스라고 읽었는가 하면 아주 옛날에 한 50년 전, 40년 전에는 비즈니스라고 읽었어요. 비즈니스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 오면서 조금씩 덩어리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뭉친 거죠. 그래서 business. 그래서 business라고 읽게 됐습니다. 다음에 next one 아마도라는 뜻을 가진 probably도요. bubbly가 아니라 probably라고 버를 빼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library도 library라고 읽는 거는 예전 약간 구닥다리 발음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library라고 읽는데 저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이 든 건 잘 익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February도 February로 바뀐 게 한 4, 5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comfortable도 이게 comfortable이 아니라 comfortable. 그래서 OR이 발음 안 납니다. comfortable. 그래서 빨리 읽어볼까요? comfortable. 들으면 comfortable로 읽은 것 같지만 사실은 comfortable 이렇게 읽은 겁니다. 자, pronunciation 긍정문에서는 요거는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알아주세요. You are coming with us 하면 당연히 긍정문입니다. You are coming with us 하고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강세가 다른 것도 한번 제가 그러니까 크게 쓴 거는 조금 크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hot dog라고 따로따로 읽어주는데 영어는 hot dog 이렇게 읽어주고요. 이렇게 아까 읽은 것처럼 American English는 mobile 이렇게 있는데 right? 영국식은 mobile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은 research라고 읽고 영국식은 research 이런 식으로 강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세가 달라지면 못 알아듣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그래도 트렌드가 있어요. 저가 틀린 건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 one example은 traditional versus internet influenced. 자, 인터넷에서 영향을 받은 것과 예전부터 오던 그러한 인토네이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예전부터는 중요한 단어만 읽기만 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잉글리시가 되다 보니 약간의 로컬 랭귀지가 많이 섞여서 걔네들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씩 또 강조하고 싶은 데다 힘을 넣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요. 원래는 피아노라고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어야 됩니다. She's talented piano player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She's a talented piano player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왠지 강조하게 들리는 거지만 저희들처럼 모든 단어를 따박따박 읽어야 되는 언어 구조를 가진 특히 아시아 쪽은 이렇게 읽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Are you coming to the party? 라고 올려야 되겠죠. 그죠? 올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Are you coming to the party? 라고 하면서 너 올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트래디셔널하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너 올 거야? 이렇게 보다는 너 올 거지? 그치? 이렇게 좀 약간 부탁하는 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자기 의견을 조금 더 확실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인토네이션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I'm going to the store to buy some milk 하고 store하고 milk만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높아졌는데 right?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I'm going to the store to buy some milk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에다가 강세를 넣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인토네이션이나 액센트 부분도 예전과 조금 많이 달라져서 그것도 괜찮다.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오케이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grammar는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못 세는 것들은 세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세지 못하던 불가산 명사가 가산하는 명사로 옮겨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볼까요? 예전에 같으면 커피 물이라서 못 셌어요. 그래서 a cup of coffee 이랬는데 이제는 americanos 하거나 여기서처럼 I will get two americano 이래도 되고 어떤 미국 친구들은 I'd like to get some americanos three americanos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water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ight라는 것도 light는 원래 불빛인데 이거를 light라고 해가지고서 등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light가 아니라 lights 하면 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명사인 개체로. 그런 식으로 가사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아시겠죠? 페이퍼는 종인데 papers 하면 서류 같은 어떠한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종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리수가 있어요. 나는 세 부가 필요해 할 때 three pieces 대신에 three papers 이렇게 하면 그죠? 세 장만 필요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 부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드를요 원래 덩어리로 됐으니까 브레드, 버터 이런 거는 못 센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밑에 보실래요? Can I have two breads, please? 두 개의 빵 덩어리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통밀이고 하나는 하얀 밀이고 그죠? 그래서 a whole wheat and a whit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명사를 쓰더라도 네이티브가 쓰면 아 그게 맞나 보다 라고 하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one, number 2, grammar. 여기서는요, 제가 시제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제가 영어는 12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지 않는 과거 완료 진행형과 미래 완료 진행형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10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완료형 대신에 현재 완료 대신에는 만약에 쓰지 않는데요. 과거 완료 대신에는 과거 단순 시제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나는 일본을 3차례 갔다 왔어. 팬데믹 전에. 저 팬데믹이 벌어진 게 2020년이니까 이미 그 전이니까 제가 과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3번을 갔다 왔다는 뜻으로 그래서 I had been to Japan 3 times before the pandemic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거를 I visited Japan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고 이해되고 그래서 과거 완료 어렵게까지 had pp 쓰지 말고 과거 시제를 쓴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완료도 내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너 그 책 다 봤어? 라고 할 때 have you finished the book? 이렇게 할 거를 did you finish the book?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간단하잖아요, 밑에 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쉽고 간단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 부정문에서 조동사 탈락하는 거는 저는 아직도 어색한데 이게 점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도 많이 쓰셨을 텐데 이제 겁먹지 않고 말씀하셔도 외국 사람들이 괜찮아 나 알아들어 네 말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할 때가 왔네요. 자, do you have a pen? 펜 있어요? 라고 할 거를 have you a pen? 이렇게요. 원래는 you have a pen인데 have를 일반 동사로 잡게 되면 의문문을 만들 때 you에 해당하는 do가 먼저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do 빼고 you have에 있는 have를 홀라당 앞으로 보내서 그냥 have you a pen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I don't know도 I don't know 대신에 don't를 쓰지 않고 그냥 I know not 이런 식으로 do 조동사를 빼버린 경우입니다. 그죠? 굉장히 저는 좀 어색해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more example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실 만한데요. 첫 번째 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도 여자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들은 당시 자기들이 각각의 그 교과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하니까 남학생, 여학생을 얘기할 때 his or her라고 따로따로 구분해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합쳐서 their, 그러니까 젠더가 없는 것처럼 their로 해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완료. 오늘 내가 3km 뛰었어 라고 하는 거를 뛰었다 라고 하는 과거를 써서 I ran 3 kilometers today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아까 배운 표현이고요. 3번은 가정법에서 if를 쓰게 되면 I were, he were 전부 다 were를 썼었습니다. 가정법인 거를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서 그냥 과거 시제로 쓰시면 됩니다. If I was rich 이래도 되고요. 만약에 you were 였으면 if you were ric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He was rich면 if he was rich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were 하고 was는 자기의 그 시간에 맞춰서 시제에 맞춰서 I was, you were, they were 요거에 맞춰서 if they wer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I는 좀 특수하게 if I were를 썼었는데 if I was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4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누구를 해당하는 whom을 안 쓰고 더 이상 이제 who를 써요.
그래서 the person whom I spoke to was very helpful. 내가 얘기를 서로 나눈 그 사람, 그 사람 굉장히 도움됐어요라고 하는 거를 the person who I spoke to was very helpful 하고 who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m은 정말 안 쓴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에 붙어서 I will speak 보다는 미래 진행형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I will be speaking about generation gap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진행형에다가 조동사도 붙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조동사가 should인데 young people should read more nowadays. 좀 젊은 사람들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책을 이랬는데 이걸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should read 대신에 should be reading, should be reading. 읽어보면 더 부드럽게 슬쩍 넘어가니까 그게 더 듣기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밑에도요. could go 대신에 I could be going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next one 구어체에서 should의 의미로 want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알려드리자면 원래 제가 너 좀 시험 통과하려면 공부 좀 열심히 좀 해야 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should를 쓸 거를. should를 하더라도 이게 강한 추천, 뭐라 그러지? recommendation에 해당하는 거라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할까 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함부로 조언도 못 한다면서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회사의 단지 높은 분들은 좀 그런 게 불만이시던데 또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자기도 알아서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오히려 빗나가서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이거를 should 대신에 want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시험에 통과하고 싶으면 넌 좀 열심히 그다음에 더 규칙적으로 공부해야 돼. 연습해야 돼. 라고 하면서 you want to 하고 싶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는 뜻으로 should로 얘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지 나는 그러고 싶지. 왜냐하면 시험에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표현들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경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사 위치가 원래 굉장히 자유로워서 제일 문장 앞에 가서 전체 문장을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가서 바로 그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가기도 하고 동사 앞에 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부사 위치는 to하고 동사 사이에 넣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to 부정사를 찢어놓고 지가 부사가 to 부정사 할 때 부정사 할 때 동사 앞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시 짧은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we need to use this effectively. 이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제가 effectively 뒤에 넣으니까 use 앞에 넣은 것보다 조금 덜 강조된 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use보다는 effectively를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영어의 어순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중요한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we need to effectively use this.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하지 않고 effectively를 제일 뒤에 두어도 괜찮은데 요즘은 그런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머 같은 것들도 보시면요. 주어, 동사 그렇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에다가 명사를 붙여 쓰는 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submit a report 할 거를 I turn in the report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동사다 전치사를 넣어서 이렇게 좀 느낌이 좀 길어지는 느낌을 더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쓰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아실 겁니다. 나는 좀 걷고 싶어. I want to walk. 할 거를 나는 좀 산보를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I want to go for a walk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I want to walk 뚝 떨어져서 무뚝뚝하대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I want to go 이게 대표 핵심 동사니까요. I want to go for a walk go for a swim, go for a drink 이런 식으로 I want to drink, I want to swim, I want to walk 그 다음에 동사가 다시 올 때는 I want to visit I want to study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도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one. 어휘면에서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굉장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나가던 그런 should 같은 그러한 조동사들도 좀 부드럽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중에서 형용사든 동사들도 조금 강한 표현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제가 expensive, inexpensive, cheap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원래 expensive의 반대말은 학교 다닐 때 여러분께서 cheap으로 배우셨지요. 맞습니다. 비싸고 싸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전달이 됐나 하면요. expensive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은 대비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cheap은 퀄리티도 low고 그다음에 expense도 그러니까 price도 low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inexpensive라는 반대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싸네, 비싸지 않네, not expensive 대신에 이제 inexpensive를 더 많이 자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비싸다, 싸다 이런 거에는 너무 네거티브 의미가 있다고요. 그죠? 너무 싸구려다, 너무 가격이 높아, 대도하는 게 이 가격이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지 않네 할 때는 inexpensive, cheap이라고 하면 파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들 물건을 싸구려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one, I want to talk about the famous, notorious 하고 well known. 물론 popular도 있지만요. 잘 보시면 famous가 유명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악명이 높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아마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 notorious, 악명이 높아요. 아주 나쁜 걸로 bad reputation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famous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BTS 하면 famous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타냐라고 하면 famous 할까요? 모르죠. 여러분께서만 아시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만 제 이름을 알죠. 자, 모를 거예요. 그러면 저는 famou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famous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럴 때만 쓰는 거고 notorious는 나쁜 뜻으로 쓰는 거니까 사라졌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만약에 굉장히 나쁘다,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이 있다, 형평이 안 좋다, 명성이 좋지 않다.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계속 돌려서 쓰네요. 할 때는 the restaurant has a bad reputatio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ad reputation instead of notorious. 그래서 Jane has a bad reputation for being late 하면 제인은 아주 늦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이런 느낌이고요. 나쁘다는 것이죠. blaming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인 사람들이 알만한 거는 famous를 쓰시고 그렇지 않고 좀 잘 알려져 있어야 할 때는 popular나 여기 나오는 well known을 쓰시면 됩니다. The restaurant is well known for its fresh sushi. 아주 싱싱한 수시로 이 레스토랑이 되게 정평이 나왔습니다. 유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vocabulary는 부사 대신 형용사로 다른 형용사를 강조합니다. 이건 사실 문법에서 다루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빨리빨리 번졌어요. 이 경향이요. 그래서 막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쓰면 틀렸는데 ly 부사를 맞는 ly가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보면 번듯하게 두 개 다 같이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지나면 ly를 붙이는 부사가 너무 길고 기억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형용사가 형용사로 꾸미는 게 문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 굉장히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벌써 이미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ly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 무지하게 바빠. 돌아버릴 정도로 바빠 이런 건데 crazily busy라고 했습니다. crazy는 원래 미친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crazy busy 하고 YY로 그냥 그 음률을 맞춘 거예요. crazily busy 하니까 입이 재미가 없었다 봐요. 말도 안 이뻤나 봐요. 그래서 he is crazy busy. He is crazy bus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무지하게 재밌더라 할 때 extremely fun인데 extremely까지 붙이기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extremely도 되게 유명한 extreme입니다. extreme fun. extreme fun. 이거 굉장히 위험해 할 때 extremely dangerous를 extreme dangerous. extreme dangerous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저는 외국인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고 있고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천천히 바뀌겠죠. 근데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 awfully cute, the awful cu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에는 이런 형용사들은 자, 다들 또 부사로 쓸 때 이게 형용사가 부사 역할도 한다라고 제가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빨리 보겠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있고 어려워서 그냥 이거는 나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어 라고 싶으실까봐 제가 설명만 빨리 하겠습니다. 동사도 많은데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라 그러지? 형용사에다가 IZE나 ISE를 붙여서 동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real 하면 실제란 뜻인데 realize 하면 실제인 것처럼 알게 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식하다. 그죠? 진짜 지금 알게 되다. 알다. 이런 뜻으로 쓰고요. 자, legal이 법적의 법률의 이런 뜻인데 legalize 하면은 법률적으로 만들어 버리다. 법령화하다. 이런 뜻으로 legalize를 씁니다. 또 히라보나 라틴어에서도 IZ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maximize, analyze, categorize. 저 발음은 좀 다 같고 스펠링은 analyze처럼 YZE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명사에다가 또 동사를 만들 때도 또 주로 붙입니다. hospital에다가 hospitalize, 입원시키다. computer, computerized, 컴퓨터화하다. polar, 남극의, 근데 양극의라는 뜻인데 polarize 하면 양극화로 되다, 양극화되다 이런 뜻으로 쓰겠습니다. 자, IFY도 쓰고요. IFY는 예시는 simple, simplify, pure, 순수한, purify, 순수하게 만드는, intense, 아주 극명한, 그죠? 근데 intensify, 자극적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e used the megaphone to intensify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메가폰을 썼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next one. 또 명사에다가 able, able이라는 걸 붙이는데 s까지 붙여서 가능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 이런 물건들로 만듭니다. 예를 볼게요. eat 할 수 있는 eatables를요. eatables 하면요. 먹을 수 있는. 되게 재밌죠. 그러면 drink able 붙이면요. drinkables에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payables, valuables, deliverables, recyclables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phrasal verb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조금 만들고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 정도나 알아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뜻이요. setback이 뒤로 물러나는 거거든요. 뒤로 setback, 세팅을 하는데 뒤로 놀러가서 세팅하는 거니까 뭔가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setback 이렇게 붙여서 차질이 있다. 어떠한 블락킹 되는 요소가 있다. difficulty가 있다. 이렇게 할 때 setback 이렇게 쓰고요. turn off는 불을 끄다는 뜻도 있지만 반짝반짝했던 흥미가 톡 꺼지는 느낌이라서 흥미가 싹 가시는 거죠. 갑자기 입맛이 똑 떨어졌다. 쟤는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력 없는 사람 보고도 he is a turn off. 그다음에 the YouTube maybe movies, Netflix is a turn off for me. Right? 나한테는 넷플릭스 재미없다 이제. 이런 것 그런 걸로 막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 remember it is a natural 그리고 ongoing process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오늘 배웠지만 또 점점점 갈수록 더 새롭게 바뀌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하실 때 옛날에 배운 걸 고집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어떤 말을 쓰는지 뭐 트위터도 보시고 유튜브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신문 기사도 보시고 조금 현대에 가까운 그런 요즘 세상들의 그 미디어들을 조금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강사짓도 해먹기 힘드네. 공부를 끝도 없이 하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머리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야 이거 또 배워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항상 늘 즐거운 거 새로운 거 배우니까 아이고 재밌네. 새로운 거 배우니까 도움이 된다. 내 머리에도 좋겠다. 젊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update your skills도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영어 스킬을 올리시면 좋겠어요. 저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TV 드라마라든가 뭐 무비라든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은 다 되었지만 하나
다이얼로그 1을 한번 해보고 끝내야죠. 제가 다이얼로그 3개까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글램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혹시 글램핑 기억나세요? 글램핑이 뭐하고 뭐였더라? 더하기. 자, 캠핑은 들어가고 앞에 아주 부티크한, 럭셔리한, 그래서 글래머러스가 들어갑니다. 저 글래머러스 캠핑이 글램핑인데요. 글램핑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A 하세요. 제가 B 해볼게요. 자, 시작. 먼저 하세요. 시작. Hi James, how's your weekend going? Did you do anything fun? Oh yeah, I had a fantastic time. I went on a glamping trip with some friends. What is glamping? It's like camping, but with a touch of luxury. We had a cozy tent with a comfy beds and even a mini fridge. Wow, that sounds amazing.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B한테 A가 물어봅니다. 글램핑이 뭐야? 라고 하니까 캠핑 같은 거야 라고 합니다. It's like camping. 하지만 약간 사치스러운 맛이 살짝 들어갔지 라고 합니다. With a touch of luxury. 그리고는 아주 아늑한 텐트가 있고 cozy tent. 근데 침대도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요즘은 막 풍선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어서요 등 베기고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comfortable 줄여서 comfy bed 편안한 침대 그리고는 mini fridge 아주 작은 냉장고도 있어. Right? 어때요? 이렇게 하면 너 글램핑 가? Are you going glamping? 이렇게 하실 수 있고 Did you enjoy glamping? I wanna join glamping someday.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한 10번째 써보시면 glamping. Right? Easy word 되겠죠. Yes.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2하고 3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see you. Bye bye.